안녕하십니까? 천수답의 일요 칼럼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하면 별게 다 예뻐 보이더라 입니다. 저는 본래 동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이 남쪽인 사람인지라 어린 시절 학교 졸업식이면 꽃다발 대신 목에 거는 동백다발을 받을 만큼 동백과 가깝게 지냈지만 동백의 그 진한 붉음과 무엇보다 떨어질 때 그 황망함이란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 없는 꽃이었죠. 그리고 땅에 떨어진 꽃은 또한 어떻습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화려하게 피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허무함이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초라하기까지 해서 아예 눈에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서 목회할 때 어느 겨울날 모든 꽃이 지고 황량하기만 한데 마치 설중매처럼 그 추운 엄동설 안에 검붉게 피어있는 동백을 본 것입니다. 마치 밋밋한 백지 속의 포인트 백지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때부터 동백을 눈여겨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때부터 동백을 좋아하게 되었다 해야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동백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니까 흠도 멋이 되고 오점도 장점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면이 싫어서 보지 않았는데 외려 그런 점이 더 깊은 의미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더욱 보고 싶어지는 꽃이 되고 말았으니 사람의 마음이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백은 흔히 3번 핀다고 말합니다. 나무 위에서 1번 피고 땅에서 다시 1번 피고 바람에 날려가 물 위에서 또다시 피어난다고 하지요. 정말 사랑하면 별게 다 예뻐 보였습니다. 지난번 동백꽃이 보고 싶어서 계획도 없이 들린 통영에서 나무 아래 쏟아진 땅에 핀 동백꽃이 너무 환상적이어 나도 모르게 다가가 그 동백꽃 쏟아진 땅 위에 살포시 누워보았습니다. 동백이 진 잔디 위에 그렇게 누워있자니 무릉도원이 아니고 무릉 동백원이 따로 없었지요. 그랬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기 마련이지요. 그게 어디 동백뿐이겠습니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밉고 예쁜 것은 사랑이 만든 마음의 환상일 뿐 사람에 따라 기호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끼면 누가 뭐래도 자기 눈에는 이뻐서 못 사는 것이지요. 친구들이 너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물으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모든 게 다 좋아. 웃는 것도 좋고 짜증을 내도 좋고 밥 먹다가 밥풀이 입가에 붙어도 그것도 예쁜 거 있지. 마음이 이러니 무엇인들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밉고 예쁜 것은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라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쁘다는 것은 예쁘게 보겠다는 결심인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꼴보기 싫어졌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한 곳을 벗어나고 싶어 교회를 옮기고 싶다면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미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밝게 웃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는 것도 싫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마 보기 싫을 것입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과정이 분명히 어떤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면 제 마음의 동백꽃처럼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의 관계란 좋아졌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나빠졌다가도 좋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 부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만 바꾼다면 흉과 흠도 오히려 엣지처럼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얼굴에 없는 점도 그려넣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얼굴에 점이 있다면 그것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점도 애교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신기한 사랑의 마법인 셈이지요. 마당에 한 그루 서 있는 동백에 그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제 미워했던 꽃이었나 할 정도로 시간 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집을 드나들면서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마음의 조화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